어허, 구설에 오른 두 남자 누군지는 몰라도 박성배 변호사님 기분이 가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남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어머나? 한 전 대표가 오늘 낮 2시 법원에서 열린 공판전 증인신문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앞서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해서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공판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원은 증인 소환장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발송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즉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송달을 할 수 없는 폐문 부재 상황이 연출되었고 사실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증인에게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전제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폐문 부재가 이제 어려운 한자어인데 쉽게 말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풀어주셨잖아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전달 못했어요. 지금 그런 거라요. 그러면 집에 없다. 어디 휴가 여행 갔을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영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제에 와 있어요. 이 뒤에 보이는 것이 과거에는 조선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지내면서 시민들과 청년들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생각하고 더 준비하겠습니다. 떠들썩하게 다니지 않고요.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조용히 다니면서 되도록 많은 시민들, 청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 물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배지는 아니에요. 현역 의원은 아닌데 전혜연 평론가님, 보통 정치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하는 것은 내일 모레 뭐 큰 선거 있을 때, 내일 모레 뭐 선거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증인으로 와라라고 서류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부러 이거 안 받으려고 저기 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도 그렇게 밝혔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법률가였던 면모를 살려서 증인으로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꼼수 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출석은 안 하고 라방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새우과자 먹는 먹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과자 먹방할 때냐 이렇게 비판이 나온 바 있거든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왜 보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 쓸데없는 궁금증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반려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문지르면서 고양이 털 이렇게 문지르면 많이 떨어집니다. 고양이한테 너네 주인 이거한테 꼭 전해줘. 반려묘 이거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각종 서류 중에서도 특히 증인 소환장과 같이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물품의 지금 보세요. 경우에는 저 고양이 털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네. 등기 우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당사자가 없거나 누군가가 부재 중일 때는 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송달받을 자에게 넘겨주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말 잘 듣는데 받을 수 있겠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겠는데. 네네. 넘겨받을 수 있는 자는 가족 또는 직장 동료로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부재 중이지만 대신 받아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만 등기 우편을 전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우편인 만큼 이후 각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열흘 단위로 뭐 돈다니까 혹시 열흘 단위로 도니까 열흘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텐데 계속 앞으로 폐문 부재가 될지 한번 지켜볼 텐데 근데 지금 구설에 오른 두 남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남자는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네, 멀리서 봐도 잘생겼어요. 관상을 뭐 특별히 보지는 않지만 관상이 참 좋으시죠. 보통 장미단추란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미남이고 가까이서 보면 추남 그런 말인데 가까이서 봐도 잘생겼다는 뭐 지금 덕담을 건넸는데 근데 이 영상에서 보면 시청자분들도 구설에 오를 만한 대목이 저 영상에서 뭐가 있지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가까이서 봐도 잘생기셨네요가 논란이 됐을까요? 하하! 그건 아닙니다. 얼평 논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다른 거였습니다. 어머나. 영상에 포착이 됐는데요. 아까 진우스님을 마주한 순간 이제 예방한 자리에서 네. 저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진우스님이. 네. 그런데 목례로 답을 했습니다. 아. 이 부분이 좀 말이 많습니다. 아하. 합장 반배라고 해서요. 불교에서 이제 인사를 할 때 사찰 예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상체를 한번 굽혀서 합장 반배라고 해서 인사를 저렇게 합장 하는데 반배. 저걸 하지 않고 목례로 그냥 인사를 했다라는 네.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 지금 자막에 묵례라니까 아이고 뉴스파이터 이거 글자 잘못 썼네 하실 텐데 저게 묵례 그러니까 침묵할 때 묵자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갖추는 인사가 묵례래요. 이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게 묵례인데 그럼 목례는 뭐예요? 그러면 약간 고개는 약간 하고 눈 마주치고 이렇게 요거 이제 목례 이런 게 구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묵례 침묵하고 말은 안 하면서도 묵례, 예의를 갖춘 묵례를 했는데 합장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막 무례하게 인사를 했다는 느낌은 없는데 왜 구설에 오른다 막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이제 종교 시설 같은 데 갔을 때 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의 차원에서 보통 상대방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해드리는 게 좀 관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사찰에 가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합장 반배로. 많은데 그렇게 안 해서 이제 뭐 구설에 오른 것이고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제 그러면 이제 합장 반배를 하지 않았냐는 사실 뭐 장 대표 본인만 알 텐데. 네.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네. 혹시 장 대표의 종교적 배경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의혹이 추론이 나온 나와요? 거예요. 일각에서 그런 추론이 네네.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장 대표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알려졌는데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지난 3월 달에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었는데 장 대표가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할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합장을 안 한 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글쎄요.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개신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독실한 개신교와 그 발언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안 하시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교적 소신인가요?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총무장 스님 인사하러 오면 합장 반배를 하거든요.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뭐 종교적 신념이라니까 딱히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막 이렇게 비판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전효연 평론가님 물론 이제 큰 선거나 뭐 대선 이런 거 앞두고 특히 대권 후보들은 막 전국의 주요 사찰 많이 이제 방문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예법을 갖췄어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보수당 내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밝혔던 대표들은 그래도 불교계하고 만나서 예를 갖춰서 합장 반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에도 어머. 교회 장로 출신이라고 하지만 네. 합장을 했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뭐 교회 장로 출신이다 여러 번 강조를 했었지만 또 불교 행사에 참석해서 합장을 하는 모습이 이미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있네요.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최근에 구치소에서 성경책 읽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또 합장을 했었죠. 이제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런 인사를 했었는데 하지만 논란이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계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사례는 아무래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어떤 불교계를 만났을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부처님 오신 날, 다른 행사도 아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했는데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합장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합장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여서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논란이 쌓였고요. 또 참고로 저도 이제 이 부분 뉴스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황교안 당시 대표의 경우에는 불교계 스님들께 선물을 보내면서 육포를 보내서 굉장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계 어르신들을 만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건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좀 너무 무례하다 이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 앞으로도 계속 이 불교계를 방문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묵내만 고집할지가 걱정되는 게 당장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잖아요. 그 표심도 무시 못할 텐데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대목이다 보니 기자가 직접 다음에도 합장하지 않을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 대표는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드리겠다라고만 답을 했는데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드리겠다. 결국 합장 반배 형식은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각 종교의 인사 방식을 따르는 것은 그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이지 더 나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장 대표도 이 정도로 큰 논란이 일지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논란이 일고 있고 무엇보다 제1야당 대표인 만큼 앞으로 그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요 제1야당의 대표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온 지금 논란 구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